중전은 원손이 먹을 음식들에 젓가락을 대보지만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도 한 입 집어먹은 후 원손의 입에도 넣어주죠. 그런데 원손의 몸에서 의문의 침자국이 발견된 후 갑자기 숟가락도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손의 몸에 쌓여있는 독성분 때문에 입에 닿았던 숟가락의 색이 변한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궁지에 몰린 황원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가 음식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황원영이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원손이 좋아하는 고기에만 독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 다른 음식들과 전병의 끝부분에만 닿은 젓가락은 멀쩡했고 이마령이 집어 먹은 것 또한 고기가 안 들은 전병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고기만 빼서 숟가락에 올린 후 원손의 입에 바로 넣어준 게 문제였죠. 황원영은 황기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권위관을 시켜 세자가 먹을 약에 독을 탄 걸 알렸는데 그걸 들은 황원영의 반응은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애비와 상의도 없이 벌인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반응과는 다르죠. 그 일을 벌인 자체가 화난 게 아니라 애비와 상의도 없이 혼자 벌였다는 데서 화가 났다는 뉘앙스입니다. 세자 자리는 원래 의성군의 것이고 중전 자리는 원래 나의 것이라고 황기인이 말하자 황원영은 아무런 반박을 못하며 오히려 그것에 통감하듯 흔들리는 눈빛을 보입니다. 황원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마령을 역모로 모는데 실패했죠. 이마령이 외부 약재로 세자를 사망케 했다는 결정적인 징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이마령을 폐위시킬 수도 없고 택현도 물 건너가는 위기의 상황. 황원영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주상의 선택지를 줄여드려야지요. 바로 다음에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보모상공이 원손의 몸에 침을 놓은 것과 숟가락에 반응하는 독성 반응. 악랄한 황원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손을 죽이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기인에게 전해들은 그 짓을 자기도 똑같이 벌이는 거죠. 세자와 마찬가지로 원손도 중궁전 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필 그곳에서 죽으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며 모든 의혹은 이마령을 향할 겁니다. 아무리 주상이라도 이마령을 계속 믿을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황원영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손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황원영은 죽일 생각으로 음식에 약을 탔지만 애초에 그 약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약이 아닙니다. 황기인은 세자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다른 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약 때문에 죽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스스로도 의문을 남겼죠. 그 약은 병증을 악화시킬 뿐이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며 결정적으로 세자처럼 피를 토하게 하는 약도 아니라는 것. 즉 황기인과 황원영은 그 약 때문에 세자가 죽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세자를 죽인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황원영이 알기로는 사람을 죽이는 약. 그래서 이마령을 폐위시킬 목적으로 또 원손을 죽여 택현을 불가피하게 만들 목적으로 음식에 그 약을 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손은 죽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약보다 더 무서운 건 보모상공이 놓은 독침일 겁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작용을 하는 독침을 놓은 건지가 관건입니다. 얼핏 오래전에 태인 세자를 죽였던 독침으로도 생각되지만 그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패비윤 씨는 당시 죽은 세자의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손의 몸에 있는 자국은 누가 봐도 침자국, 멍자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국이지 뭉뚱그려 불명확하게 굳이 알 수 없는 상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국은 아닙니다. 태인 세자의 몸에 침이 아닌 어떤 공격이나 해가 가해졌다는 뜻이고 저는 그 범인으로 황원영을 지목합니다. 대비가 당시에 황원영에게 엄청 큰 빚을 진 걸로 보이지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발목을 잡혀 있는데 그럴 만한 크나큰 사건은 황원영이 대비의 뜻에 따라 태인 세자를 죽였다. 이것 말고는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대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지시한 건 자기이고 실행한 건 황원영이니 자기가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태인 세자는 피를 토하지 않았으며 독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은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대비와 황원영이 공모해서 태인 세자를 죽였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의 세자와 원손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대비는 지금의 세자를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학식과 인품을 신뢰했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랬었죠. 이마령에게 했던 그 말까지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인 세자 때와는 다릅니다. 누군가 피를 토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세자를 죽였는데 그것은 침에 의한 독살 또 사혈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모상궁을 시켜 원손에게도 침을 놓은 걸로 보이죠. 범인은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래전 태인 세자를 죽였던 건 대비와 황원영이 맞지만 지금 세자에 이어 원손까지 죽이려고 하는 범인은 완전히 제3의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묘미는 더더욱 커지겠죠.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뜻밖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가 관건이고 이마령이 밝혀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이마령은 자기를 역모로 모는 많은 세력들에게도 맞서야 합니다. 이래저래 고달픈 조선의 중전 이마령입니다. 극복하고 이겨내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